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10월의 시작이자 화요일의 아침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현재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기준 6만 6천 달러를 돌파했던 모습이 오늘 장중 6만 3천 달러까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0월이 시작된 오늘 다시금 상승하리라라는 심리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10월 말 우리는 웃고 있게 될지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4% 하락한 63,3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0.06% 상승한 2,600달러대, BNB가 1.62% 하락, 솔라나가 2.16% 하락, XRP가 3.87% 하락한 0.6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5.9%,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4.1%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경우는 미국 경제가 견고한 상태라며 최근 FOMC가 시사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서둘러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며 이 단계적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정책 입장을 시사 시장의 추가 비컷에 대한 기대를 내주게 되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과 그에 앞서 배포한 서면 문건을 통해 전반적으로 경제는 견고한 상태에 있다라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 파월 의장은 연설 후 이어진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앨런 젠트너 회장과의 대담에서 FOMC 내 분위기를 전하며 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시장은 파월이 단계적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 추가 비컷 기대감을 대폭 낮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 자산 시장들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레펠 보스팅 미국 애틀란타 연준 총재의 경우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경우 또 한 번의 비컷에 나설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 가격 관련 최근 랠리로 과매수 상태에 도달, 하락 위험에 취약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주 후반 여러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과매수 상태 도달을 가리켰으며 그중 하나는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비로 지목이 되게 됩니다. 코인데스크 분석가 제임스 반 스트레이튼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펀딩비가 지난 7월 말과 8월 초 매도세 직전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이 플러스 펀딩비는 롱 포지션 보유자가 쇼 포지션 보유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높은 펀딩비는 과도한 롱 포지션 및 시장 과열을 시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테넥스 리서치의 설립자 마커 스틸렌 또한 비트코인이 이날 6만 4천 달러 아래로 하락한 상황에서 과매수 상황에 이어 나타나는 전형적인 강세장 속 후퇴 같다라고 분석하게 되는데, 이 마커 스틸렌의 경우는 우리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공포와 탐욕 지수의 상승에 의해 반영된 것처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과매수 상태인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지적했다라면서 현재의 단기 역전 신호들은 약세로 전환됐다. 이는 앞으로 며칠간 가격 후퇴 가능성을 가리킨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에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이 중동에서는 레바논의 최근 공격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이 지정학적 문제들 또한 얽혀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과 더불어 이 비트코인 가격 관련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고점이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6천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 CEO 비트코인 가격 사이클 최고점 20만 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스파크의 CEO 잭 브래드포트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20만 달러 근처에서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 BTC에 의하면 이 잭 브래드포트는 연구 및 브로커리지 회사인 번스타인과의 인터뷰에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조정이 있었다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2024년 4월 네 번째 반감기를 맞아 이 블록 확인 보상이 6.250 BTC에서 3.125 BTC로 줄어들었다. 이제 공유된 노트에서 내 현재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18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최고 20만 달러 아래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의 긴 횡보 기간이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2025년 1월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까지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클린 스파크 CEO는 미국 대선 결과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대신 대선 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실기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향후 15에서 16개월 동안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며 이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게 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엑셀을 중심으로 2024년 4분기 상승론이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9월 비트코인 가격이 쉽지 않을 거라던 예상과 달리 비트코인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양봉 마감은 4분기 상승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4분기 상승론이 팩트로 굳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실제 9월 상승이 4분기 상승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9월 하락에도 불구하고 4분기 상승으로 이어졌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9월과 4분기 모두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2018년입니다. 당시 2017년 불장을 겪고 모두 워낙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내내 상승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겨우 3개월 뿐입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은 연말에 강세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9월과 4분기의 관련성보다는 오히려 11월과 4월 비트코인이 강세였다라는 것이 이 퀀트 투자적 관점으로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실제 5월부터 9월까지는 하락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매년 나름의 다른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경향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보자면 4년 주기 경향성은 분명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기가 그토록 기다려온 비트코인 상승기라는 사실은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예측은 대부분 사이클에 기반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에는 역시나 반감기가 있죠. 이 반감기를 지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신고점을 기록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여러 데이터 분석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월 거래소에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이 늘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여부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연관성을 보여왔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질 거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주식에서 마치 예수금이 빠지는 것과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수익권에 있음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높다라는 사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올라도 수익 실현을 안 한다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아니라면 굳이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알트들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비트코인으로 단타를 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매도를 안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전망 혹은 바람을 보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보낼 겁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꾸준히 비트코인과 코인 마켓에 대해서 정리하며 이 과거 데이터를 보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현물 ETF 같은 이벤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호재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따라 상승해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제 갈 길 같습니다. 특정 이벤트가 비트코인을 올리는 게 아니라라는 뜻인데 당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행되어서 오르는 것 같고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하니까 빠지는 것 같지만 큰 차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큰 부를 이루는 사람을 보면 많은 걸 알고 기민하게 대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두고 묵혀두면 오르는 겁니다. 이런 자산을 굳이 꼽아보자면 비슷한 게 금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낫죠. 이동도 쉽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서 퓨처 그리드볼 롱 포지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진행 시간 55일하고 1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액츄얼 인베스트먼트의 실제 투자금의 경우는 2,500불 300만 원입니다. 이 그리드 프로핏 자동 AI 봇을 이용한 매매 수익의 경우는 20%에 이제 $500가 넘었습니다. 이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의 경우는 롱 포지션을 통한 수익이며 31.78%에 $794,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51.83%에 $1,295 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퓨처 그리드 봇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 링크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한번 해보시죠.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리플사에서 10억 개의 XRP를 락업 해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락업 해제는 전통적으로 XRP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단순히 부정적인 측면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해제로 인해 단기적으로 일부 XRP가 시장에 유통이 되겠지만 리플이 모든 해제된 XRP를 곧바로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락업 해제 이후 상당량의 XRP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려졌습니다. 이것은 리플사가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죠. 또한 XRP는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닙니다. 리플은 XRP를 통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혁신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가격 변동성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실질적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XRP의 강력한 무기이죠. 실제로 XRP 판매를 통해 단순 자금 마련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XRP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사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가격에 매도 압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XRP의 엄청난 매집이 포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SEC 항소 기한이 다가오면서 리플 고래들이 4,700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흥미로운 전개 속에서 리플 고래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미 SEC의 소송 항소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 전에 4,700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매집은 토큰의 미래 가격 움직임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일으켰고 규제 기관의 항소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한편 XRP 가격은 기사 작성 시점에서 여전히 0.62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며 고래들의 활동 증가와 소송 관련 발전 속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SEC 항소를 앞둔 리플 고래들의 4,700만 XRP 매집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블록체인 트래커 웨일 얼렛의 데이터에 의하면 리플 고래들이 9월 30일 4,700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개의 고래 주소가 이 거대한 매집을 공동으로 확인을 했는데 또한 이제 친 리플 변호사인 프레들리 리스플리의 경우는 최근 엑스닷컴을 통해 SEC의 항소 통지 가능성이 60%에 달하며 반면 항소하지 않을 확률이 4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리스플리는 현재 판결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이면서 리플 커뮤니티는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XRP의 가격적인 측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3
3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의 XRP 가격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3달러로 급등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널리스트가 크리스마스까지 XRP 가격이 3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예측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애널리스트 마일스 G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XRP가 크리스마스까지 3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측은 XRP가 중요한 저항선을 최근 돌파한 것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예측의 시장의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시점에서 나왔다. 이 역사적 데이터는 주로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들이 주도하는 연말 상승세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계절적 추세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XRP의 가격에 관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SECY 소송의 마무리 단계, 시장의 강한 펀더멘탈과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시장의 상승 사이클 재점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새로운 도약 등 하락할 요인들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의 주인공은 XRP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 퍼포먼스를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61포인트 대비 가격의 조정 때문일까요? 11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에서 네우트랄 이 중립 단계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3,3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사이클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